네, 안녕하세요. 비욘디 박준표 PD입니다. 방송이 조금 늦게 시작하게 돼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스튜디오 준비가 조금 걸려서 조금 늦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는 운동으로 준비하는 건강노년 시간. 이번 시간에는 많은 중년 노년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죠. 바로 뼈 건강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뼈 건강을 운동으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준비해봤습니다. 이 분야의 전문가, 국제성모병원 정형외과 이현희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가톨릭 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의 정형외과에서 근무하는 이현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네. 요새 워낙에들 관심이 많으신 장년층 분들께서 관심이 많으신 뼈 건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네. 뼈 건강이라는 거는 곧 골다공증하고도 연결이 되는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이 골다공증을 예비하고 튼튼한 뼈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될지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뼈 건강을 이런 운동을 통해서도 미리미리 확보를 할 수가 있고, 심지어는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운동을 통한 뼈 건강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배워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번 강의 때 이제 비욘디에서 해주신 강의 중에 네. 골 건강을 위한 운동 처방 관련 네네네. 강의 해주셨는데 오늘은 그 이론을 그때 배워봤다면 네. 직접 어떤 운동이 있는지 직접 네. 해보면서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하시면서 정형외과 관련 좀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오늘 운동에 관련된 궁금증이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내용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질문 드리고 싶었던 게 제가 알기로는 조금 이런 뼈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 네. 중년 여성 넘어가면서 네네. 많이 생기는데 어떤 분들이 이런 좀 뼈 건강을 잘 챙기셔야 할 분들일까요? 먼저 일반적으로는 일단 이제 폐경기 이후에 네. 중년 여성분들에서는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직접적인 뼈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남성분들보다는 일반적으로 좀 더 이른 나이에 골밀도 같은 것들이 소실이 되고 뼈 대사에 문제가 생기면서 결과적으로 뼈가 약해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뼈 건강에 있어서는 이런 중년 여성분들이 좀 더 일찍부터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뭐 기저질환이 있다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지만 뼈 건강이라는 것은요, 꼭 중년에서부터 챙기기에는 이미 늦었을 경우도 많습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전반에 걸쳐가지고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10대 때부터도 이런 과도하게 운동을 한다 이런 것들이 좀 안 좋은 부작용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간단한 지식을 갖춘 상태에서 자극을 하게 되면 튼튼한 뼈가 인생 전반에 걸쳐서 잘 얻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사실 저는 그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이나 근력만 키워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뼈에 문제가 생기면 뭐 칼슘을 먹거나 골다공증 치료제를 먹거나 보통 많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운동으로도 정말 이런 뼈 건강이 개선이 되나요? 그렇죠. 직접적인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네. 네. 뼈라는 거는 일단 우리가 한번 뼈가 몸에서 생성이 돼서 그냥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고요. 파골세포와 조골세포라 그래서 끊임없이 순환을 이루는 이 구조물입니다. 네. 그러니까 뼈 자체는 계속 생겨짐과 동시에 흡수가 되면서 이런 끊임없는 대사의 순환을 거쳐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뼈 건강은 곧 이런 골 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데, 이때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것들이 운동. 그래서 운동을 통한 뼈에 대한 자극이 뼈의 강도라든지 밀도라든지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세포의 활동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그렇죠. 바로 네. 운동이다. 네. 그럼으로써 이제 뼈 건강을 챙기는 거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네. 그렇다면 저희가 방금 말씀 나눈 뭐 중년 여성, 골다공증 겪는 여성뿐만 아니라 저 같은 좀 젊은 남성이라든지 네. 아직 뼈 문제가 없는 사람들도 이런 운동을 좀 미리미리 한다면 네. 뼈 건강을 좀 오래 지킬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젊은 분들도 네. 적당한 프로그램 하에서 각 그 자극을 줄 수 있는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 미리부터 이 골밀도가 굉장히 좀 잘 높게 지속이 되면서 장년층이 돼서도 높은 골밀도를 좀 유지하면서 건강한 뼈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좀 운동을 배워볼 텐데 네. 또
운동만 하면 다 된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네. 운동을 하면서 조금 지켜야 될 요소들이 있을까요? 뭐 음식일 수도 있고 뭐 네. 생활 습관일 수도 있고요. 우선 규칙적으로는 중요한 거는요. 네. 운동에 동반돼서 필수적인 영양소 섭취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영양소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칼슘, 비타민 D와 칼슘 이거 두 가지를 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두 가지 제품은 영양제로도 많이 나와 있어서 이런 잘 갖추어진 영양제를 드셔도 좋고 이 영양소가 골고루 균형 잡힌 식단을 평소에 확보를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가 어떤 운동들이 이 뼈를 자극해서 뼈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지 한번 간단히 소개 후 직접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간단하게 개념하고요. 이런 이전의 시간에도 한번 했었던 운동 처방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면서 거기에 나와 있던 운동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몇 가지를 캐치를 해서 네. 그때 나왔던 운동들에 대한 내용을 직접 한번 좀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운동 자세 전문이 이런 건 아니라서 정확하고 이쁜 자세 보여드리기는 힘들지만 어떤 요소가 있는지를 소개해드리고 어려운 운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쉽게 할 수 있는 위주로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일단 간단하게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로 살펴보는 걸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골 건강 운동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뼈 건강을 위한 운동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그래서 운동과 뼈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거를 좀 먼저 살펴볼 텐데 간단하게는 굉장히 쉽게 써놨습니다. 골다공증 예방, 근감소증 예방, 낙상 및 골절 위험 감소, 이런 것들을 줄 수가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죠. 그렇죠. 네. 점점 이제 연세가 차실수록 굉장히 잘 관리해야 되는 요소들인데요. 골다공증은 우선 뼈가 약해져서 쉽게 부러진다는 내용이죠. 쉽게 생각하면. 네. 그런데 운동을 통해서 이런 골 밀도의 관리를 통해지게 되면 골다공증으로 진행되는 걸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미리미리 운동을 챙겨야 될 것 같고요. 근감소증은 요새 굉장히 중요한 화두입니다. 그래서 연세가 찰수록 근육량은 운동을 하더라도 유지가 잘 안 되고 서서히 계속 줄어들거든요. 젊을 때보다 훨씬 덜 생긴다고. 그렇죠. 덜 맞죠? 생기기도 네. 하고 이렇게 소실이 되기도 하고 네. 계속 네. 악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제 관절이라든지 골 건강을 위해서는 뼈랑 뼈 사이 관절이나 이런 것들을 잡아주는 근육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근육이 소실이 되게 되면 이런 기능들이 떨어지게 되면서 일반적인 충격도 괜찮았던 것들이 간단히 넘어지는 것만으로도 골절이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합병증을 초래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또 한 가지로는 마지막으로 이 운동을 통해서 이런 근육과 뼈의 균형 유지를 얻을 수가 있어서 이러한 사항들은 낙상이나 이로 인한 골절을 위험 감소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운동과 뼈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왜 해야 되냐? 이거는 크게 이 세 가지 정도를 위해서 꼭 행해 주셔야 된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모든 연령대에서 중요합니다.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아동 및 성인에서도 다 중요하고요. 이런 운동을 통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균형 및 조정 능력으로 인해서 낙상 예방하고 골다공증 예방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추천 운동 유형으로는요, 보통은 이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체중 지지 운동. 그래서 이 유형에서는 걷기라든지 조깅, 달리기 같은 거, 그리고 라켓, 스포츠, 계단 오르기 댄스.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서 관절의 체중이 부하가 되는 운동들을 말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저항 훈련 같은 경우는 웨이트 머신, 프리 웨이트. 그래서 근육에 저항을 줘서 자극을 시킬 수 있는 운동들을 얘기하는 것 유형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노년분들은 밴드 그런 그렇죠. 걸 이용하시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밴드 운동이라든지 체중 활용해서 간단히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은 굳이 이런 헬스장이라든지 이런 곳을 가지 않아도 네. 충분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밸런스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불안정한 면 위를 걷기, 균형 감각을 키우는 거고요. 태극권이 써 있는데 이건 이제 아마 미국 쪽 자료가 거기에는 일반적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써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뒤로 걷기라든지 그리고 런지나 한 발로 서기에서 균형 감각을 유지시킬 수 있는 골과 뼈와 근육의 밸런스를 트레이닝하는 유형,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나눠서 흔히 많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권장 시간이 궁금하실 거예요. 운동을 하지만 얼마나 자주 해야 되냐, 이런 것도 궁금을 많이 하실 텐데, 대표적으로 성인에 있어서는
주당 네. 150분 정도의 중강도 운동 또는 이 반절로 나눠서 75분 정도의 고강도 운동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중강도 운동이라는 거는 보통 한 10분 기준으로 해서 10분 정도 지속을 했을 때 숨이 차고 땀이 나는 정도. 그리고 일상 대화 같은 거는 가능은 하지만 뭐 따로 계속 좀 지속을 하다 보면 숨이 차서 지속하다 보면 대화도 조금 불가능한 정도가 되는 네. 거고, 고강도 운동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제 땀이 시작하자마자 5분 이내로 땀이 많이 나면서 대화가 좀 일상적인 대화는 불가능한 고강도도 그 정도를 죽을 것 같다. 이게 그렇죠. 고강도고? 예. 아이고 힘들어. 요거는 중강도인가요? 말 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운동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주 2회 정도의 근육 강화 운동이 꼭 동반이 돼야 될 것으로 권장을 하고 있고요. 네. 고령이신 분들은 꼭 150분 운동 시간을 지켜주시되 이런 중강도나 고강도 운동을 꼭 하시기보다는 네. 이런 균형 운동이라든지 에어로빅, 근육 강화 운동을 통해서 이런 부상 방지를 하면서 이 현재 몸 상태를 좀 유지할 수 있는 운동을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 매일 20분에서 25분 정도는 그렇죠. 해주는 게 좋다. 네, 그렇게 그 이런 정도로 하면은 주당에 딱 운동 시간이 채워질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아동이나 10대들도 운동을 쭉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구量굉장히 많습니다. 매일 1시간 이상의 신체 활동. 네. 에너자이저는 이때는 아무리 해도 지치지 않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런 잦은 운동 시간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임산부 및 산모들 그분들도 절대 안정을 취해야 되나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지만 임산분들에게도 특히 이런 중등도, 중강도 내지의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강한 네. 임신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그렇지만은 물론 그 개개인의 산모별로 상태는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운동하기 전에 전문가 상담 필수로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만성 질환이나 장애가 있는 분들 경우에는 이분들 역시 그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몸이 불편하시다는 이유로 운동이 점차 줄어들게 되면 그에 따른 합병증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주 2회라든지 주 150분 정도의 운동을 가능하다면 하시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네. 어려운 상황에서도 운동을 꼭 해주는 그렇죠. 게 예,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뼈 건강과 근육 강화를 얻을 수 있고 이로 인해서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꼭 운동을 권해드리고 싶고요. 조금만 더 이제 자세히 시간이 좀 있죠. 네네. 아직은 조금 더 살펴보면 저희가 운동이 골 건강에 있어 중요하다는 얘기를 계속 드렸는데 이게 왜 중요한지만 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골은 체중 부하 활동과 관련된 기능적 요구 사항에 맞게 질량, 구조, 강도가 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뼈라는 거는 대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흡수되는 것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런 운동을 통한 자극이 이 대사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찰스 터너라는 분이 골 적응의 3가지 규칙을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골 적응은 정적 부하가 아니고 동적 부하다. 그러니까 계속 뭔가 연속적인 자극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이런 이 변화를 통해서 자극을 줘야지 골이 자극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골 적응의 시작에는 단기간의 부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자극들이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꾸준히 뭔가 자극이 되면은 이거는 결국 자극을 못 받게 된다는 얘기죠. 순간적인 임팩트 있는 자극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둔감해진다. 그렇죠. 둔감해지고 변화가 없어지는 거겠죠. 항상성을 유지하면서. 그래서 또 3번째로는 일상적 부하에 적응해서 반응이 감소한다. 그러니까 강도를 일반적인 저강도 운동은 제가 이제 환자분들 외래에서 많이 말씀드리는데 간단한 운동은 사실 노동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운동이 되지 않고 별다른 자극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에너지만 소비하는 노동이 될 수가 있고 운동을 하려면 확실히 강도가 느껴지는 운동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꼭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뼈까지 자극을 주려면 어느 정도 강도가 있어야 그렇죠. 된다는 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중요한 사항으로는 빈도, 강도, 시간, 유형 이렇게 내가 나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거를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빈도의 경우는 짧고 빈번하게 체중 부하 운동이 필요하다. 효과적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요. 강도는 고강도 운동, 그러니까 또는 근육이 골에 높은 긴장을 발생시키는 운동.
예, 그래서 이런 고강도 운동이 저강도 운동보다 골 적응을 촉진을 시키기 때문에 강도는 고강도가 중요하다 이렇게 돼 있고 시간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휴식 시간을 두는 게 필요합니다. 아, 예, 네. 지금 무조건 긴 시간을 하는 게 좋은 게 아니고요. 중간에 휴식을 주면서 짧은 시간 동안에 강한 임팩트를 주는 게 골 자극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운동들도 단순한 패턴을 반복하게 되면 또 골 적응에 대해서 또 자극이 안 오기 때문에 불규칙한 부하 패턴을 줘서 이런 예상치 못한 패턴을 주는 게 이런 일반적인 반복적인 긴장도 운동보다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어떻게 수 보면 있습니다. 또 근육을 키우는 것보다는 조금 더 조건이 많이 붙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단순하게 근육의 뭐 질량만을 증가시킨다든지 이런 네. 강도만을 증가시킨다든지 이런 것보다는요, 골 뼈에까지 자극을 주기 위해서는 이런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개념이 조금 특이한 개념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쭉 넘어가고 이런 골밀도 측정하는 기구고요. 골다공증은 이런 점수를 알아두시면 우리가 흔하게 건강 검진을 받는다는 이럴 때 좀 많이 이해가 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 T 점수를 보시면 되고 T 점수가 마이너스 2.5 이하가 되면 그때부터 골다공증이라고 진단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보통의 경우는 65세, 70세 이상부터 골밀도 검사가 보험이 되게 되지만 요새는 이제 건강검진에서 워낙에 많이 미리 시행을 하시거든요. 근데 본인의 T 점수가 만약에 마이너스 2점대에 가깝다 이러면 골 감소증 상태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골 건강을 특히 더 챙겨셔야 될 분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좀 넘어가고요. 그리고 청소년기, 그리고 뭐 저위험군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청소년기 및 청년기 때는요, 골 건강을 극대화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예, 그래서 미리 대비하는 그렇죠. 시기군요. 미리미리 네. 만들어놔서 이때 관리해 놓은 골 건강이 평생을 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때는 신체 활동을 포함해서 평생 동안의 행과 습관을 들이는 시기이고 노년의 골다공증 예방하는 데 굉장히 결정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여러 연구를 통해서 이 순환 운동을 제안을 많이 했었고 효과적인 청소년기 때 할 수 있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될 거는 청소년 시기에는요, 워낙에 대사가 활발하고 다른 신체 활동의 발달에도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높은 강도의 운동을 하면서 간혹 가다가는 에너지 섭취가 불충분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에너지 소모량도 굉장히 많은 시기라서 충분한 에너지 섭취가 꼭 선행이 되면서 강도 높은 운동을 시행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월경 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좀 불편하신 불편을 겪고 계신 분들 중에 이런 분들 중에는 너무 높은 고강도 운동이 또 월경 주기라든지 호르몬 주기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꼭 고려를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섭식 장애가 있거나 신경성 식욕 부진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다 에너지 섭취가 불충분할 수 있는 경우겠죠. 그래서 이런 일련의 상황들에서는 골 건강이 저해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주의는 좀 해야 되셔야 될 것 같고요. 장년 및 노년층에서는 이제 골절 위험도에 따라서 나눠 보는데요. 40세 이후에는 성별과 인종에 관계없이 골량이 매년 약 0.5%씩 감소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뚜렷하게 질병이나 이런 게 없는 경우에도 골 밀도, 골 강도는 꾸준히 약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노화가 내리막길을 걷는 그렇죠.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더 관리가 중요한 거고요. 여성과 남성 모두에서 골 구조랑 강도가 유의하게 감소를 하기 때문에 운동의 주요 역할은 성인의 골량과 강도를 유지하고 이로 인해서 골 소실을 줄인다. 이 목표를 위해서 운동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행으로는 또 똑같이 중등도에서 높은 강도의 체중 부하 활동 그리고 고강도의 저항 훈련이 골량을 유지시킨다.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위험자들은 BMD, 그러니까 골밀도가 정상인 분들이고요. 아까 T점에서 말씀드렸을 때 마이너스 1 이상인 분들은 이제 정상 수치인데 일상생활에 제한이 없고 낙상이나 골절 위험 인자가 없는 분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런 분들에서는 고충격 활동, 즉 근력 향상과 골량,
골 강도 극대화를 시켜주는 게 목표고요. 네. 네. 좀 이따가 요거를 한번 좀, 요 슬라이드 다시 한번 볼게요. 그 하루 종일 간단한 운동으로 할 수 있는 골부하 프로그램으로는요, 10회의 수직 점프, 그러니까 체중의 약 3배가 부하가 걸린다고 하거든요. 네. 이걸 10회를 한 세트로 해가지고 5번을 시행하는 거. 또는 발목, 무릎, 골반을 굽힌 상태로 착지를. 이거는 이제 관절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주의해야 되는 자세겠죠. 그리고 각 시행 사이에는 제자리 걷기를 해서 휴식 시간을 아예 쉬게 되면 이런 심폐지구력 같은 게 완전히 좀 저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리 걷기를 유지를 해주고, 이런 운동을 주 6일 5개월 동안 지속을 해봤더니 폐경된 여성에서 BMD 골밀도가 3% 증가했다, 이런 역할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고강도 운동이란 얘기고요. 네. 네. 그리고 이쪽에 다시 프로그램 하나 좀 추천을 드리면,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아령을 이용한 팔굽히기, 이런 그 근력 운동, 그리고 대둔근, 대퇴사두, 척추 기립근, 어깨 주위 근육 강화. 그러니까 이런 근육들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크기가 큰 근육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운동량이 많이 필요하기도 하고, 강도가 좋아졌을 때 우리 몸의 기능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근육들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프로그램당 이런 것들 역시나 중등도에서 고강도 운동들을 다 추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따가 이쪽 슬라이드 보면서 한번 좀 해보는 걸로 하고요. 네. 그리고 쭉 넘어가겠습니다. 그 중등도 위험자는 그 골밀도 점수가요, T 점수가 -1에서 -2.5까지. 이미 조금 상태가 안 좋으신 그렇죠. 분들. 이런 분들은 골 감소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골 감소증 상태에 있으시면서 골절 위험 인자가 있는 여성 및 남성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런 분들에서는 골량과 골 강도를 보존하고 근 강도와 근력 균형 개선이 목표입니다. 예, 그래서 역시 그 고충격 체중 부하 활동을 공통적으로 하면서 점진적인 저항 훈련이 같이 포함된 운동을 역시 시행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쭉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고위험자분들은요, T 점수가 -2점, 그러니까 골다공증 진단이 되신 분들이고, 이전에 골절이 있으셨던지 아니면 골절에 대한 여러 위험 인자가 있는 분들이고요. 이런 분들에서는 저항과 균형 운동을 모두 포함하는 다원적 운동 프로그램 참여. 그러니까 강도를 꼭 이렇게 강요하는 게 아니고 다원적으로 여러 가지 조화 운동을 할 수 있는 것들 추천드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 좀 고강도 운동을 하면 그렇죠.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이 아무래도 뭐 낙상 위험도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을 해주면서 균형하고 저항 운동을 복합해 주는 거, 이게 네.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예시를 한번 해볼까요? 네. 네, 그럼 오늘 이제 운동이죠. 네네. 어떻게 직접 한번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먼저 한번 보여주시죠. 아, 네. 그렇죠. 요 운동은 슬라이드, 제가 이거 바로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대퇴사두근 세트라고 해서요. 우리 대퇴사두근이라는 건 요 허벅지 만져보시면 앞에 네. 만져지는 제일 큰 근육입니다. 네. 예, 이 근육 같은 경우는 무릎 잡아주는 그 역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무릎의 안정과 부하를 감소시켜 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대퇴사두근의 기능 그리고 강도가 확보가 되면 그 관절, 특히 무릎 관절의 부하를 줄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골 건강은 물론 관절염 관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외래에서도 간단하게 제가 제일 많이 설명드리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한번 좀 보시면 간단합니다. 앉은 자세에서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앉은 자세, 바로 앉은 상태에서요. 일단 무릎을 쫙 펴주시고요. 네. 보이시나요? 네. 왼쪽 다리로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무릎을 쫙 펴서. 네, 무릎 쫙 펴고. 한번 직접 따라해 보시면서. 네, 한번 따라해 보시면서 앉은 자세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발목을 위로 쭉 들어 올려주고요. 네. 네. 이 상태에서 무릎이 쫙 펴지면요, 허벅지에 자연스럽게 힘이 주어지거든요. 예, 요 상태, 이때 딱 올라오는 근육이 대퇴사두근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냥 굽혔다 폈다가 아니고요, 요 상태 다리를 전체를 들어 올립니다. 허벅지 힘을 주세요. 뻐근할 때까지 버팁니다. 네. 네, 그리고 내려주고. 이 허벅지가 의자에 닿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다 지지되는 곳이 없이 네. 쭉 하면서 허벅지 힘으로 다리 전체를 드는 겁니다. 굉장히 뻐근해요. 근데 이게 네. 이쪽
이 발목 쪽이나 뒤 종아리 쪽도 스트레칭 되면서 그럼요. 허벅지 쪽에 쫙 힘이 들어오는 네, 굉장히 거예요. 좋습니다. 그 자극이 네. 많이 되는 운동이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어르신분들도 쉽게 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예, 그런데 오히려 앉은 자세는 이 근육 활동량이 제한이 되다 보니까 더 자극이 많이 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누워서도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누워서 완전히 몸을 다 이완시킨 상태에서 네, 이렇게 누웠다 역시 치고. 무릎 쫙 펴고 발목 펴고 다리 전체 올려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 예, 그리고 앉아서도 할 수 있고 네. 지금 뭐 소파에서 보고 계시다면 바로 따라 할 바로 수도 따라 있는데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들어서 네. 이렇게죠. 네, 바로 따라. 이렇게 당겨주는. 네, 바로 따라 하시면 될 것 오, 같고요. 근데 이건 좀 중등도 위험자나 좀 고위험자분, 네. 노년분들에게 네. 추천해드리는 운동이죠. 네, 그렇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젊은 분들도 운동 자세를 정확하게 지켜서 하면 굉장히 자극이 많이 올 수 있는 운동이거든요. 네. 그래서 꼭 해주시면 좋고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넘어가면 네. 보통 이제 헬스장에서 네. 이쪽으로 갈까요? 네. 네. 그 운동, 짐이나 이런 헬스장에서 할 수 있는 운동 중에 레그 컬이라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발목에 무게를 걸어서 이렇게 올리는 운동입니다. 아, 네, 발목에.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요. 그렇죠. 예. 오. 그래서 발목의 운동. 예. 그래서 요 운동 같은 경우는 그 관절 통증이 좀 있으신 분들. 아. 예, 왜냐하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운동은 체중 부하를 통한 강도를 주는 운동들을 말씀 많이 드렸거든요. 근데 이런 운동을 평소에 안 하던 동작을 갑자기 하거나 빈도를 갑자기 늘려버리면 관절에 무조건 문제가 오게 돼 있습니다. 아. 굉장히 통증을 많이 호소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기존의 운동을 많이 안 하셨던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부상 이후에 재활 차원으로 운동을 하시려는 분들은 일단 관절에 부하를 안 걸어주고요. 그러니까 체중을 안 실어주고 근육만 따로 고립시켜서 할 수 있는 운동들을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퇴사두근 세트가 대표적이지만 거기서부터 이제 젊은 분들은 좀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레그컬은 추를 달아서 무게를 점차 증가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세를 하면 역시 관절의 부하는 체중 부하는 덜어주면서 근육만 따로 운동할 수 있는 동작이기 때문에 추천을 좀 드리고 뭐 싶습니다. 노년분들이나 중년분들은 무게 없이 그렇죠. 이렇게 그냥 다리만 이렇게 하셔도 들어보는 되고. 네. 느낌으로 이것도 발을 이렇게 당기는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발 당기고 당겨줘서 이렇게 스트레칭과 네, 같이 여기서 하면서 네. 여기 이렇게 들어서 발을 이렇게 쭉 당기고 네. 이렇게 하고 만약에 조금 젊은 사람이나 그러면 무게가 난 좀 괜찮다. 무게를 실어서 추를 실어 무게를 실어서 네. 더 자극을 많이 주시고 네. 예,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여기 자극도 해주고 네네네. 양쪽으로 해서 이렇게 자극해주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동작 한번 볼까요? 네. 그리고 이제 발목 펌프 운동. 발목 펌프 운동은요, 이거는 장단지랑 정강이 근육을 추축을 시켜서 발을 리듬에 맞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동작입니다. 역시 쉽습니다. 앉아서 소파에 앉아서 시행하실 수 있어요. 왼쪽 다리로 먼저 하면요.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오. 쭉 해서 이렇게 해서 펴주시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여기 이제 가자미 장단지 근육들이 네. 쭉 스트레칭이 되면서 네. 예, 쭉 펴진 느낌이 엄청 드실 거예요. 당깁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역시 자극을 주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계속 반복을 해줘서 이완과 수축을 계속 반복시켜 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반대쪽도 이렇게. 그럼 이거는 어느 쪽 근육이나 좀 그런데 여기 이제 관여를 장단지죠. 먹어요? 아, 장단지를. 장단지 근육이고 네. 다리 하재에 있어서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노년분들 항상 이제 불편하신 게 다리가 너무 많이 붓는다. 하루 이렇게 일을 하시거나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왔을 때 집에 들어왔을 때 하지가 너무 많이 붓는다 이런 네.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혈액순환하고 근력 감소에 의해서 하지가 붓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런 뭐 혈전이라든지 이런 질병이 생긴 게 아니라면 우리 몸의 체액 순환은 말초로 심장에서 피가 쭉 가거나 체액이 다 갔을 때 다시 올라오는 힘은 혈관 자체가 수축이 되거나 이러지를 못하거든요. 정맥이나 림프 혈관 같은 경우는 네. 그 순환은 어떻게 일어나면 주변에서 근육이 펌프로
압박을 해줘야지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연세가 차실수록 말씀드렸다시피 근육도 약해지고 혈액순환도 안 좋아질 거잖아요. 예, 그런 경우에 이런 여러 가지 상태가 복합이 되면서 하지가 붓는 부종 같은 걸 많이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 있어서 중요한 운동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발목 펌프 운동, 예, 장단지 근육을 자극을 시켜서 물론 근육도 힘을 주고 골 강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서 결과적으로는 발 붓기 같은 것도 관리할 수 있는 좋은 자세로 말씀드릴 수 있을 저희가 것 막 같습니다. 스트레칭 같은 거 하면 피가 쫙 통하는 느낌이 들면서 그쵸. 시원하잖아요. 네. 제가 방금 요걸 이렇게 발목 펌프 맞죠? 네네네. 해보니까 여기랑 요 아래쪽이랑 이쪽이 쫙 당기면서 시원한 느낌이 드실 시원한 거예요.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딱 혈액순환에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맞습니다. 느낌 확 옵니다. 한번 네. 해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을 것 예, 같아요. 이렇게 해보시면 발목 운동하면서 네. 또 많이 부으시는 분들은 네. 주무실 때 이렇게 발을 좀 높게 두고 주무시면은 아침에는 이제 붓기가 쫙 빠져 있을 거고 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근력 운동 계속 지속시켜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펌프뿐만 아니라 네. 아까 말씀드린 근력 운동도 함께 해주시면은 네. 붓기도 없고 붓기 그렇죠. 없는 상태가 유지가 되고.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다음 운동. 다음 운동 한번 볼까요? 예. 그리고 이 운동, 다음 운동 같은 경우는 이제 저항 고관절 굴곡 운동. 그러니까 고관절 굴곡 운동인데 저항을 주면서. 그러니까 이런 우리 단순히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기구나 이런 걸 통해서 저항을 주는 거고요. 발을 약간 벌리고 쓰셔가지고요. 그 다음에 무릎, 이건 좀 일어서도 될까요? 예. 네. 잠깐. 예. 네. 자, 의자가 있으니까요. 네. 이런 식으로 발을 약간 벌리고 쓰셔서 뒤쪽에다 어떤 밴드 같은 거를 좀 묶어 놓는 게 좀 필요하고요. 네. 예, 묶어 놓는 게 필요하고 무릎을 꼭 펴은 상태에서 다리를 이런 식으로 굴곡을 시켜주는 겁니다. 앞으로 쪽이요. 이렇게. 이렇게. 예. 밴드를 사시면 될 것 같고요. 항상 넘어지지 않게 뭔가 의자라든지 테이블을 잡는 게 중요하실 것 같고. 네. 여기 네. 발목에 이렇게 밴드가 이렇게 묶여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네. 밴드를 걸고 네. 한쪽에 지지를 하고요. 예. 그리고 뒤쪽에 어디다 묶어 놓으셔도 되고요. 반대발에 밴드를 놓고 앞으로 움직이셔도 되고. 그다음에 그 다음 동작으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옆으로 벌려주는 겁니다. 옆으로. 예. 옆으로요. 옆으로 네. 근력도 되고 균형 감각도 균형 기를 수 감각에 있겠네요. 도움이 될 수 있죠. 네. 그래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어딘가를 잡고 하시는 게 좋고요. 그게 좀 더 익숙해지고 근력이 도와지게 되면 한쪽 발로만 지지한 상태에서 벌리 운동을 병행을 해주면 근력 운동이 되면서 균형 감각까지 같이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운동이 되는 운동은 앉아볼까요, 이제? 네. 네, 앉아볼게요. 조심하셔야 되니까. 여기 엉덩이 중등근입니다. 중등근. 중등근. 엉덩이서부터 우리 대퇴골에 보면 여기 바깥쪽으로 튀어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전자라고 하는 돌기 부분에 붙는 근육인데 이 근육 같은 경우는 똑바로 섰을 때 자세를 유지시켜주고 정상적인 보행할 때 자연스러운 걸음걸이를 좀 유지시켜주는 운동. 그래서 흔히 뭐 다치거나 수술 이후에 재활 운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근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근육뿐만 아니라 재활, 이런 그렇죠.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운동이고. 네. 자, 여기 아까 외전까지 다 말씀드렸고, 네, 신전도 뭐 똑같은 동작들이고요. 네. 그러면은 저희 지금 질문 나온 것 중에 아까 네. 엉덩이 운동을 좀 궁금해하시는 네. 분이 있었거든요. 아까 방금 말씀하신 운동이 여기 엉덩이 조금 작하긴 하는데 맞습니다. 네. 좀 중년 노년 되면 좀 살도 많이 빠지고 처지고 이러다 보니까 엉덩이가 많이 빠지고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그런 운동은 좀 있을까요? 엉덩이를 자극해 줄 수 있는 운동. 엉덩이 자극 운동이 이 중등근이라는 게 엉덩이 근육이에요. 네. 그래서 말씀드렸던 운동이 그 엉덩이 근육까지 같이 자극이 될 수 있는 운동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쉽게 할 수 있는 자세는 아까 하지 직거상이라 그래가지고 무릎 발목을 쭉 편 상태에서 네. 그대로 들어 올리면서 버티는 운동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렇게 들고. 네, 그렇죠. 옛날 뭐 정치인이 했던 공중부양 그것처럼 딱 그 그런 약간 거예요. 연상되기도 하고 네. 굉장히 잘하시는 거예요. 네. 그분은 운동 그분 뭐 네. 계속 버티고 있잖아요. 많이 하셨던 것 훈련을 같아요. 많이 하셨나요? 네, 그래도 한 다리로도 많이 버티시는데 그 자세를 누워서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누운 상태에서 옆으로 돌아 놓습니다. 옆으로 돌아 누워서 다리를 쫙 편 상태에서 다리를 옆으로 들어옵니다. 네. 지금은 저희가 이렇게 위로 들었지만 네, 위로 드는 자세를 누워서 돌아 누워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주는. 그렇죠. 네, 옆으로 들어주시는. 이때도 다리가 쭉 펴져 있는 게 중요합니다. 네. 쭉 펴져 있어야지
근육으로 이게 자극이 다 가기 때문에 무릎과 무릎 쫙 펴고 발목까지 들어 올린 상태에서 옆으로 돌아 올려 주시는 거. 이러면은 중둔근뿐만 아니라 대둔근까지 자극이 많이 올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햄스트링이라고 그래서 허벅지 근육 운동을 많이 좀 할 수가 있는데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엎드린 상태에서 쭉 스트레칭 해주듯이 다리 뒤로 쭉 굽혀주시는 거가 일단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집에서는 흔하게 할 수 있는 게 좀 마땅치가 않은데 헬스장에서 가면은 많이 자극을 많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대신에 햄스트링 같은 경우는 이 근육 크기도 크고 여러 운동을 많이 못 하시거든요. 자극이 많이 평소에 많이 쓰지를 않고 네. 자극이 많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상 위험도가 높아서 그거를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 중에 또 하나 한번 좀 볼까요? 눈에 띄는 네. 게 있는데 이런 운동은 좀 너무 힘들다. 네. 너무 몸 상태가 안 좋으시고 이미 좀 고위험 아까 고위험도 분들. 네. 왜냐면 지금 아직은 청취자님이 7, 80대 노년층도 집에서 할 수 있는 근력 운동. 네. 정말 이런 것도 힘들다면 어떤 운동을 좀 최소한으로 할 수 있을까요? 말씀드린 것도 힘든다면요. 네. 글쎄요, 우선, 통증이 있을 때는요, 네. 무조건 쉬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기력이 먼저 회복이 돼야 되고, 네.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참고 이걸 스트레칭이나, 움직여서 풀어야 되겠다. 이러면 관절이라든지 근육의 부하가 계속 축적이 돼가지고, 네. 통증 반응이 너무 예민해진 상태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드실 때는요, 우선은 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1, 2주라도 쉬신 다음에 영양 보충을 통해서 기력을 먼저 좀 회복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노년층이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은 아까 말씀드렸던 운동이 되게 좋은 운동들일 것 같고 그 외에는 이제 맨몸 운동, 그러니까 스쿼트라든지 런지 운동 같은 게 있죠. 그리고 균형 감각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아까처럼 한 발로 서서 지지하기 운동, 그리고 처음에는 물론 어딘가를 잡고 해야 되겠지만 그게 되면 나중에는 양손을 떼가지고 한 발로 유지하는 균형 운동 및 근력 운동 이런 것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노년층에 일단 근력 운동이 가능하시다면 네. 근력 운동 하는 건 좋고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이런 운동이라든지 네. 그렇죠? 이것 너무 힘드시다면 균형 운동 그렇죠. 위주로 해주는 게 네. 좋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남은 시간 조금 질문 살펴볼 텐데요. 그러시죠. 네. 네. 아직은 청취자님 질문 살펴봤고요. 네. 바다님은 이제 골다공증 관련 궁금증이 있으신가요? 네. 검사하지 않고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검사하지 않고 알 수 있는 방법이요. 좀 자가 체크 그런 게 있나요? 자가 체크는 글쎄요. 명확하게 제시된 거는 아니고요. 네. 골다공증이라는 것 자체가 이 골밀도 검사에 대한 수치를 기준으로 진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검사라기보다는 근데 심한 경우에는 물론 단순 엑스레이만 찍어도 골 밀도가 확연히 떨어져서 텅 비어 있는 뼈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적인 혹시 다른 엑스레이 같은 일반 검사를 했을 때 그런 골다공증 같은 거 미리 의심을 좀 해볼 수가 있고요. 그때 평소에 좀 그런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상황에서 전에는 괜찮았던 운동들, 등산이라든지 계단 오르내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 지속하기가 힘들고 예전보다 훨씬 더 적은 시간만 해도 힘들어지고 이런 경우에는 근감소증과 더불어서 골밀도까지도 약해져 있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미리미리 골밀도 검사를 좀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숙자님이 균형 운동 어떤 동작인지 한 번 더 보여달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말로만 설명 부탁드릴게요. 제가 아까 네. 밴드로 했던 그렇죠. 운동 말씀하시는 거죠? 네. 밴드를 걸고 밴드 걸고 네. 다리도 발목도 좋고요. 무릎도 좋고요. 네. 그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이렇게 벌려주는 겁니다. 지지를 산 상태에서 반대쪽으로만 유지를 하고요. 지탱을 하고요. 지탱을 하고 반대쪽 다리는 떼어트려서 벌려주고 앞으로 벌릴 수도 있고 뒤로 옆으로 벌릴 수도 있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도 네.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그다음에 물론 지지한 상태에서 하고 괜찮으시면 양손을 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런지라든지 이런 자세도 간단하게 높은 균형 감각을 유지하지 않고 근력 운동과 적당한 균형 감각을 필요로 하면서 할 수 있는 운동들이라서 추천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숙자님은 오늘 요거 방금 보여드렸던 운동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로투스님이 조금 오늘 진료받은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네. 같아요. 골밀도 검사와 프롤리아 주사를 접종하고 왔다고 하십니다. 근데 1년 전보다 T 점수가 3.5로 더 나빠져 있다고 하네요. 고혈압, 고지혈증도 있어서 선생님께서 칼슘 섭취가 별로 안 좋다고 해서 복용을 안 했는데 네. 내분비내과 선생님은 꼭 복용하라고. 그렇죠. 되게 딜레마네요. 예. 한 분은 복용하지 말라 하시고 복용하라 하시고 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 글쎄요. 야, 이거 되게 이제 복잡해지는데 네. 아마 내과 선생님은 고혈압이나 이런 거에서 칼슘 섭취가 이제 부정맥이라든지 혈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섭취를 제한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고 네. 내분비의 내과 교수님 선생님께서는 골 건강에 있어서는 칼슘과 비타민 D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칼슘을 꼭 섭취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일단은 칼슘 비타민 D 제제는 복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느 정도 복용을 하면서 같이 심장 검사를 좀 병행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영양제를 드시면서 이런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상태에 대해 안 좋은 영향이 있으면 점차 양을 줄이든지 아니면 다른 데 제재를 찾는 거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프롤리아 주사 접종을 하고 계신다 그랬는데 일단은 유지 치료로서는 좋은 치료고 되게 현재로서는 많이 행해지고 있는 치료여서요. 지금 치료 기간이 얼마나 지속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일단은 아마 6개월에 한 번씩 주사를 맞으실 텐데요. 한동안은 그래도 1년 이상은 좀 유지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칼슘 섭취를 하시면서 어쩔 수 조금 수치를 좀 체크를 네, 좀 어쩔 수 해야겠네요. 없습니다. 지금 골밀도가 너무 낮아지셨기 때문에 네. 칼슘 비타민 D는 꼭 보충이 필요한 상태신 것 같네요. 예. 참 어려운 네, 상황일 어려운 것 상황이죠.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 네, 말씀하시죠. 앞으로님 예. 먼저 질문 살펴볼게요. 네. 아령하면서 지금 듣고 있다고 하시는데 2kg짜리 아령으로 네. 40개 3세트씩 네. 매일 하시나 봐요. 예. 59세신데 네. 이런 팔 근육이 좀 생길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59세시고 여성분이실까요? 남성분이실까요? 예. 네. 2kg 40, 아마 여성분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대단하신데 저도 안 하는데. 아, 내가 엄청 네. 건강을 많이 챙기시는 네. 분 같습니다. 예. 2kg면은 사실은 자극이 많이 무거운 무게는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혹시 드셨을 때 좀 수월하다 싶으면요. 요거는 자극이 안 오는 운동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만 소모되는 경우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노동. 사실, 그리고 40개 3세트. 개수는 굉장히 많아요. 개수는 네. 굉장히 많은데, 뭔가 들었을 때 뭔가 수월하고, 40개를 채우는 게 별로 힘들지가 않다. 이러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도가 적을 수가 있습니다. 무게를 올리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40개 세트도 계속 반복해서는 이게 반복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쉬워질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적응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극을 위해서 따로 개수라든지 이런 운동 이 부위라든지 이런 거를 좀 바꿀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변화를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아까 강의하실 때 또 골 건강을 네. 위해선 반복적이고 적응되는 운동들이 그렇죠. 아니라 예. 한 번에 부하가 확 오는 그렇죠. 그런 운동이 좋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앞으로님 만약에 좀 2kg가 너무 쉽다. 네. 그러면은 좀 그런 무게를 강도를 올리면서 그렇습니다. 해보시면 그게 좋을 좋으실 것 것 같습니다. 같아요. 네. 그다음 행복 기쁨님 폐경후 T 점수가 마이너스 1.7인데 네. 아령을 손에 쥐고 제자리 점핑하는 운동. 아까 저희가 말씀 나왔죠. 수직 점핑 네. 운동. 네, 좀 네, 도움이 네. 될까요? 네, 괜찮으실 것 같아요. 일단 골 1.7이라는 마이너스 1.7이라는 거는 골다공증 진단까지는 아니고 골 감소증 네. 정 상태시기 때문에 이런 골밀도는 계속 체크하면서 보충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아령을 손에 쥐고 제자리 점핑하는 운동은 어느 정도 무게가 있기 때문에 자극이 되면서 체중 부하되는 부하 운동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정도는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럼 한두 줄만 더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로투스님이 아까 그 마이너스 3.5라고 아. 하셨던 분이었는데 그 정확한 숫자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좀 안 좋은 상태라고 하셨잖아요. 네, 네, 네. 이런 분에게 좀 적합한 운동 어떤 것 같아요? 일단은 연세를 좀 같이 알았으면 좋겠는데, 네. 만약에 연세가 이제 60대 이상 높으신 분이라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고위험군에 해당이 되실 것 같거든요. 네. 골다공증이 진단이 되면서 낙상이라든지 골절임이 높은 분이 진단이 될 것 같고, 로투스님 같은 경우는 너무 고강도 운동보다는요,
조화 운동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유산소 운동, 그러니까 걷기라든지 가벼운 조깅. 더 좋은 거는 체중 관절 부하가 주로 적은 자전거나 수영을 병행을 하면서 네. 그에 따라 그리고 균형 운동이라든지 제자리에서 할 수 있는 아까 하지 직거상 같은 간단한 근력 운동 이 정도가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너무 강도가 높은 운동보다는요. 60세라고 하시니까요. 아, 네. 말씀해주신 대로 조금 너무 고강도 네, 운동보다는 네, 네. 조화로운 네. 조화 운동 예. 그런 운동 좀 골 해보시면 건강을 꼭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수치가 워낙 또 안 네, 좋다고 네, 하셨으니까. 그러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김숙자님이 네. 사냥류 단백질 뼈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네.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아, 글쎄요. 제가 사냥류 단백질, 일단은 단백질이기 때문에 사냥류면은 굉장히 고단백 식품일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래서, 골밀도에는 고단백이기 때문에 골 대사에 있어서 단백질이 많이 필요로 할 겁니다. 우리 몸에 이런 호르몬이라든지 여러 구성 성분을 만들어내는 데는요. 그래서, 뼈 건강에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그래서 단백질이고 하기 때문에.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좀 연령별로 좀 네. 위험도별로 여러 가지 운동 소개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좀 약간 뼈 건강이 좀 우려되거나 네. 이 상태가 안 좋은 분들에게 마지막 인사드리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뼈 건강은 골 건강에 있어서 그러니까 골 건강은 우리 노년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말씀드린 어떤 고위험에 해당되시는 분들, 그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셨거나 이제 근력이 계속 약해져서 낙상 위험이 있는 분들은 미리미리 관리를 꼭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흔히 발생하는 골다공증성 골절, 뭐 대퇴골 골절이라든지 척추 압박 골절이라든지 이런 사항들, 이게 한 번 발생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 삶의 질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이런 낙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균형 감각에 동반된 근력과 뼈의 조화로운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운동도 많이 하시고요. 운동뿐만이 아니라 꼭 필요한 영양소 섭취, 대표적으로 칼슘, D, 비타민, 칼슘, 비타민 D, 그리고 규칙적인 검사를 통해서 골 건강을 체크하셔가지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골다공증 치료를 좀 받으시면서 이렇게 관리를 쭉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게 이제 좋은 영양 섭취와 또 네. 운동 그렇죠. 강조해 주셨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골 건강을 위한 운동 이현희 교수님과 함께 배워봤는데요. 네. 시청자분들도 뭐 위험도에 따라서 상태에 따라서 적합한 운동을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신 교수님 정말 감사드리고 네. 시청해 주신 여러분도 모두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저녁 8시에도 좋은 운동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